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대형 프로젝트죠. 마산 해양신도시의 2021년 이후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ICT 기술로 스마트한 도시를 예고한 마산 해양신도시의 미래 모습을 알아보고 창원을 넘어 경남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진상 경남도 공공건축가, 문광조 경남 ICT협회 감사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님,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청사진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1편에서는 문화 부문을 진행을 했고 2편에서는 역사와 문화 공간 부문을 진행을 했거든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 편인데 오늘 다룰 주제가 스마트 시티 구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 감사님 말씀 오늘 자세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스마트 도시가 뭔지 이야기를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의미와 또 스마트 도시 구성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스마트 시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정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는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서 ICT 기술들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이제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기술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부분하고의 어떤 연결을 하고 융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최적의 분배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게 되는데 네. 길 안내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내를 받게 되는데 같은 목적을 어제 갈 때는 이제 A라는 길로 안내를 했는데 오늘 갈 때는 또 B라는 길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현재 교통 상황을 이제 자기가 이제 저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해서 지금 교통 상황에 따라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뭐 가는 시간이 단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에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한 인프라들이 도로라는 어떤 거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들도 ICT 기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를 이제 스마트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어떤 그런 편의성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는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거냐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인프라 부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스마트 시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도시들을 이제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유선의 어떤 그 통신망 인프라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 정보나, 그 다음에 GPS나,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형태의 3차원적인 그 맵들이 어떤 그 공간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 부분인데 데이터는 우리가 모든 활동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센서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게 필요하고 셋째는 우리가 서비스 및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서비스 부분은 데이터를 기반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할 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환경 구축 측면에서 제한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그런 구성 요소들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조건들이 마산 해양신도시 해양신도시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스마트 도시의 근간은 결국 이제 막힘없는 소통이고 그 소통을 위해서는 길이 있고 그 길 하부에 잘 구성된 설비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를 구축한다고 할 때 물과 불을 다루는 행위라고 해요. 물은 이제 상하수도고 불은 전기, 가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도로 밑에 이제 미리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들이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설비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좋은 예로 프랑스가 250년 전에 세계 이제 최고 수준의 상하수도를 도로 이제 전 도시 밑에 이제 파리에 깔았는데 그게 지금 300년 동안 파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근간이 됐거든요. 이제 폭과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공동구라는 상하수도 설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그 네트워크를 깔고 그게 이제 도로 밑에 도시 밑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비가 업그레이드 되면 새 이제 전선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부터 그 기초를 구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신도시를 구축한다고 하면 뭐 대량 주거 공급 같은 이제 특별한 선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많은 이제 주체들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제 훨씬 줄었고 더구나 이제 불필요한 매립을 허가했던 국가의 책임도 꽤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할 거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시범 사업 지구의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창원시는 현재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 이게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도입해서 구체적 예를 들자면 빌딩 자동화, 네. 그다음 도시 자동화, 그다음에 정보통신을 통해서 건축물과 도시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계획들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감사님, 이 창원시가 세계적인 감성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스마트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에 앞서서 실용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마다 그 어떤 지역적 또 문화적 어떤 특성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정의나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쪽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대한 그 스마트 시티 사례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특색이 뭐냐 그러면 그 민간 협력으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 구체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게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란 민간 그 협력 그 체계에 의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특색이 있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몇 가지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효율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나 그다음에 이제 청정 에너지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 위한 탄소 제로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그 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이나 사무실의 모든 그 오퍼레이션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비콘 마일 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주차장 같은 데에 그 시내의 어떤 그 주차장들이 비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충전 그런 부분들이 또 비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창원시에서 하나 발표한 것이 이 문화와 산업을 융합을 해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문화 부문은 말씀하신 감성도시 부문에서 이해가 됐는데 이 산업 분야를 스마트 해양 신도시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좀 네. 어떻습니까? 그 창원시에서 구체적으로 단어를 하나 내놨어요. 마산 해양 신도시 핵심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타운인데 이 개념이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 이 개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좀 곰곰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요는 뭐냐면 일단 산자부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우선 마산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제 된 지가 50년이 됐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노후되고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산자부하고 같이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된 게 이제 디지털 혁신 타운인데 지역의 주력 산업하고 첨단 수출,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거점을 이렇게 합해서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고요. 창원시는 이미 작년에 세계 최초의 화상 무역 회의 한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성공적으로 주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 자유 거점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다가 창원시는 스마트 산단을 지금 잘 안착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진해 신항 물류 거점 센터가 또 조성 중에 있거든요. 이것들이 쫙 이렇게 엮인다 그러면 이게 산업화된 물건들이 바로 투자가 되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스마트 도시는 게 마치 이제 성냥만 이렇게 확 그어줄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사실 조금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버스 안 기다리고 정해진 시간에 오면 누수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오염원도 당연히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고 하다 보면 도시가 지속적으로 그런 잉여의 에너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쉬운 스마트 도시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서 창원시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그동안 감당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되게 무거웠어요. 무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근데 현재 지금 제조업이 가벼워지는 제조업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재료도 계속 첨단 재료를 만들어서 같은 탱크를 만들어도 가벼운 탱크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제조 상품들이 소위 말해서 신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결국 디지털 혁신 타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서 굉장히 그 포커스를 잘 맞춘 것 같고 이렇게 디지털 혁신 타운에서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벼워진 제조 상품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어떤 이제 장점이 생기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교통, 에너지, 환경 문제들이 되게 해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잉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문화 생태 컨텐츠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선순환 제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감사님, 궁극적인 목적에서 살펴보면 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과 결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지역 주력 산업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마산해양신도시의 스마트 혁신타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자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면 그 자체가 도시의 어떤 혁신 플랫폼 역할을 이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스마트한 그런 기술들이 적용을 해서 그런 현장들이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혁신 그 현장 자체가 혁신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타운 역할을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 ICT 협회에서도 창원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도 되거든요. 네. 혹시 이에 대해 협회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창원 이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저희 협회가 지금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 교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에서 그 경쟁력 강화를 해서 국가산단에 지금 이제 많은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가 그쪽에 이제 그 혁신 데이터 센터라는 구축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그 협회의 그 회원사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그쪽에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그 혁신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은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거기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협회가 그런 중간에 가지 협업의 차원에서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희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창진 통합이 어느덧 10주년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산 지역이 쇠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마산이 그동안 한국 제조업의 역할했던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네.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산업구조 변하면서 굉장한 쇠락을 했어요. 반면에 창원 산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이제 물론 과정이긴 하지만 네. 어떤 이제 재기의 기회를 발판을 지금 만들어 놨고 마산이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산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제조업의 물건들을 가볍게 만드는데 주력이 돼 있지만 지금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존 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산 해양 신도시가 스마트 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향유, 그다음에 머물다 가는 관광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성격을 다 버무려 가지고 좀 전에 말한 기존의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이 보이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취지하고 마산 해양 신도시가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산 해양 신도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그 친수공간, 민주주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디지털 혁신 타운, 그다음에 친수공간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하고 거기 방금 그 거점들이 수소 트램이라든지 SBRT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산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이 제조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원 스마트 도시를 구축할 준비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 시티 관련된 또 마산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요 산단 지금 옛날 구 창원 지역하고 마산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불균형 부분들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원하는 그런 산자부에 지원한 포인트가 여기 창원에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마산 외곽지대는 좀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 측면에서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를 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기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비슷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호환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그다음에 에너지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잘 습득하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때도 그런 기술을 응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상 경남도 공공건축과 문광조 경남 ICT협회 감사와 함께 마산 해양신도시 청사진 마지막 시간 스마트시티 구축에 거는 기대를 분석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지리적 조건의 역사와 예술이 함께하고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도시가 마산 해양신도시에 펼쳐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는 흑역사 없는 꽃길만 걷길 창원 시민도 또 헬로 이슈 토크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